네, 안녕하십니까. V버스트 발케스텝 조중현입니다. 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장강 낚시터에 한 번 더 나왔고요. 오늘은 활성도가 떨어진 송어들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를 반복하면서 얼음이 녹아서 냉수대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대부분의 낚시터들이 좀 저활성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저활성인 송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지 플러스 오늘 또 마침 장강 낚시터가 오늘부터 이제 또 사료를 수요일마다 사료를 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료 패턴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료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장강 낚시터에 나와 있는데 원래 수요일 날은 사장님이 방류를 해주시는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료를 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딱 사료 패턴이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료 패턴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송어들은 자연의 개체들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제 양식을 해서 키운 송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을 먹고 아무래도 요런 계열의 칼라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요런 사료 패턴 때뿐만이 아니라도 송어들은 요런 사료 계열의 칼라, 보통 서드라고 하죠. 사료 계열의 칼라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활성도가 안 좋거나 할 때도 본능적으로 본인이 태어나서 사료를 먹고 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내추럴 계열의 칼라, 사료와 비슷한 계열의 칼라들을 이제 보통 활성도가 안 좋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사료 패턴과 그리고 왜 사료 패턴에서 이런 칼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푼 색깔 중에 이제 펠렛 계열, 사료랑 유사한 색깔의 계열들의 스푼을 이용을 해서 지금 공략을 해서 저도 사료 패턴에 맞게 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떼다, 붕어떼 앞에. 아, 송어예요 이거. 아, 이거 송어 같아요. 네, 송어예요. 아, 송어다. 아, 놀래라. 송어라 그래가지고. 네. 네. 일단은 지금 사료가 표층에 있던 사료들은 다 가라앉거나 아니면 송어들이 먹어서 저 밑으로 사료와 같이 송어들이 내려간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텀 스푼, 사료 패턴 계열의 바텀 스푼으로 네, 송어를 공략했고요. 네. 입질이 엄청 짧아요. 송어들이 사료가 작다 보니까 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인을 되게 집중하고 후킹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지금 송어를 걸었거든요. 네, 이런 패턴, 네, 좀 더 이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에 사료 패턴 계열로 공략을 하다가 반응이 좀 뜸해서 다시 30cm, 한 50cm 정도 네, 표층권을 지금 노렸거든요. 앞면은 사료 패턴 계열에 뒷면은 이렇게 형광이 들어간 어필 계열,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송어들에게 리액션 스위치를 이제 송어들이 포식 먹을 수 있는 스위치를 딱 줘서 지금 표층권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네, 로드를 세우고 운영을 해서 네, 입질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것도 엄청 입질이 짧네요. 이제 낚시터에서 보통 뿌려주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사료와 싱킹 사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물에 뜨는 사료와 물에 가라앉는 사료, 이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조금 뿌려주시는 편인데, 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들이 냉수대 영향으로 조금 다 가라앉아 있어서 이 송어들의 이제 활성도를 좀 올려주시기 위해서 플로팅 계열의 사료를 좀 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송어들이 이 플로팅 계열 사료를 먹으려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떠서 전체적으로 좀 퍼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서 플로팅 계열의 사료를 뿌려주시는데, 이 두 가지 사료에서의 맞는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로팅 계열의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뭐 작은 사이즈의 타버터나 아니면은 플로팅 계열의 작은 사이즈의 크랑크베이트, 이런 식으로 물 위에 떠 있어서 장시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열의 루어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오늘 낚시를 할 때 조금 파장이 굉장히 크고 송어들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료에
크랑크베이트와 타버터는 굉장히 구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루어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조금 프루틴 계열의 사료들이더라도 물에 오래 떠있게 되면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송어들이 먹거나 아니면은 물을 먹으면은 사료가 좀 가라앉기 때문에 저는 그 가라앉은 시간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거와 비슷한 스푼들을 사용을 해서 오늘 서클 그리고 뭐 셰넌 등등 사용을 해서 송어들을 좀 공략을 했고요. 반대로 싱킹 사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이제 스푼 계열들이 다 싱킹 루어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푼과 그 싱킹 사료와 떨어지는 게 유사해서 폴링 액션이 굉장히 좋고 좀 작은 사이즈의 스푼을 사용하시면은 싱킹 사료를 뿌려주는 낚시터에서는 굉장히 쉽게 송어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싱킹 사료를 줬을 때 좀 잘 먹히는 계열의 스푼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발케인 거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발케인 중에서는 서클이나 셰넌 그리고 마크 시그마 요 세 가지 스푼의 특징이 뭐냐면은 컵이 조금 스푼의 모양이 좀 둥그라서 물의 표면 장력을 좀 많이 얻어서 떨어질 때 액션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반대로 샤넌처럼 스푼의 두께감이 있고 스푼이 작은 대신 스푼의 두께감이 있어서 스푼 사이즈가 작고 최대한 사료와 유사한 그러니까 그런 스푼들을 사용하시면은 싱킹 사료 패턴일 때는 딱 그 정도의 스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발케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뭐 티몬사의 티그라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바벨 등등 그 사료 패턴으로 한 스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스푼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이런 사료 패턴이 있을 때 고기를 남들보다 좀 더 쉽고 재밌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패턴을 찾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어가 머무는 수심층을 찾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송어들이 따라와서 먹을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송어들이 반응해주는 칼라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스푼의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두 번째 거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스푼이 이동하는 속도와 스푼이 이제 리트리브에서 이동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액션 요게 아무래도 천천히 할 때와 빨리 감을 때 스푼의 액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두 번째 네 번째를 같이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칼라. 네, 칼라가 정확히 맞으면은 송어들이 시원시원하게 입질을 해주는데 칼라가 조금 안 맞을 경우에는 짧은 입질이 온다거나 아니면 툭툭 건들기만 하고 먹진 않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패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서번트 스피어 1.1g으로 좀 가볍게 바텀 쉐이킹을 주면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약간 사료 패턴과 좀 비슷한 계열의 칼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벼운 걸로 바텀 쉐이킹을 줘서 진짜 살짝 띄어서 오면은 이 때려요. 완전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자 요만큼 띄어 있어요. 그거를 쉐이킹을 줘서 스푼을 왔다 갔다 스푼 액션을 주면서 오면은 지금 송어가 계속 반응하거든요. 대신 좀 가벼운 스푼을 해야 돼요. 2g 넘어가는 거 말고 1g 초중반대. 무거운 걸 쓰면은 그 수심층을 못 누려요. 바닥에 살짝 떠 있는 수심층을 누르기가 2g대가 넘어가면은 바닥에 쓸고 오거든요. 아니, 너무 무거워서. 그거보다는 살짝 떠 있어서 조금 더 1g 초중반대로. 대신 이거 단점은 바텀까지 폴링 시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또 입질 들어왔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사료 패턴과 함께 간단하게 칼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송어 낚시에서의 칼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퍼스트, 세컨드, 서드라고 보통 1번, 2번, 3번 쉽게 얘기해서 1번, 2번, 3번 활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어들이 방류돼서 굉장히 활성도가 좋을 때 이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칼라들이 1번 네, 그리고 퍼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활성도가 떨어져서 반짝반짝하는 거가 아닌 이제 다른 칼라의 조합으로 할 때 활성도가 좀 떨어질 때가 세컨드. 그리고 마지막 서드는 이 사료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송어들이기 때문에 요런 요 사료 칼라와
비슷한 컬러들, 자연계 컬러라고 하거나 내추럴 컬러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물 색깔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료와 비슷하거나 이런 컬러들을 활성도가 안 좋은 서드 상황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어들은 요 사료를 먹고 크고 사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추럴 계열 컬러들도 이제 활성도가 안 좋을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브랜드에서도 요 사료를 생각을 해서 스푼을 개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사료랑 꼭 비슷한 색깔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료가 떨어지는 모양만 이미테이션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송어들이 이제 그거는 송어들이 사료에 얼마 정도 익숙해져 있냐에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개장을 하고 초반에는 활성도가 다 좋기 때문에 사료를 안 뿌리는 낚시터 많습니다. 그런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짝반짝하거나 화려한 퍼스트, 세컨 계열의 폴링 액션만 받쳐주게 되면은 그런 거에도 반응을 잘 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송어들이 사료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송어들이 사료만 쏙쏙 골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최대한 거기 낚시터에서 뿌려주는 사료와 비슷한 색깔의 루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송어들은 굉장히 색을 구분을 좀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낚시터에서 뿌려주는 사료와 비슷한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좀 익숙해진 송어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무게는 가벼운 걸 쓰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루팅 계열의 사료를 뿌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오래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저그람대 가벼운 스푼으로 로드를 세워서 조금 표층에서 오래 보여주는 액션을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싱킹 사료를 뿌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무거운 계열의 스푼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만 단점이 저그람대 스푼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데에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캐스팅 비거리도 안 나오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정확한 정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에는 그래도 1g 초중반대로 연습을 하시다가 그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시면은 0g대로 하시는 게 플루팅 계열 사료 할 때는 훨씬 효과적이시고요. 싱킹은 말했다시피 이제 사료가 떨어지는 속도와 최대한 비슷하게 내주는 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푼이 아닌 바텀 루어들도 그 바닥권을 공략하셨는데 스푼이 아닌 바텀 루어들도 좀 컴팩트한 바텀 루어들이면 이런 상황에서 좀 효과적일 수 있나요? 바텀 루어들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바텀 루어들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사실 스푼보다도 사이즈가 크고 먹는 사료보다도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사료와 비슷한 사이즈의 스푼을 공략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반응이 뜸해졌다 하면은 다시 바텀 루어를 넣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바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료에 익숙해진 송어들은 그거를 잘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한 작은 사이즈의 루어들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낚시를 하면서 짧은 입질도 굉장히 짧고 활성도도 안 좋아서 그리고 오늘 로드 세팅 자체가 조금 더 빳빳한 로드를 위주로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짧은 입질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질이 좀 짧고 활성도가 낮을 때 부드러운 계열의 솔리드 팁 로드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솔리드 팁 로드 특성상 팁이 조금 부드럽게 먹어주기 때문에 이런 입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송어들에게 이물감 없이 루어를 먹여서 랜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좀 활성도가 떨어졌지만 입질 짧은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계열의 솔리드 팁 로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료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꼭 이 사료 패턴이 이렇게 사료를 뿌리는 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 그리고 자연에 최대한 비슷하고 송어들이 익숙해진 사료 계열의 컬러들이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슈팅 커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 슈팅 커리가 앞면은 사료 계열이고 뒷면은 형광 계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사료 패턴이지만 응용을 해서 활성도가 떨어진 송어들에게 순간적인 리액션 바이트를 줄 수 있는 루어들도 있으니까 꼭 사료 패턴 때만 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오늘 설명드린 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V버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